2025년에 이커머스로 돈을 잘 벌고 싶으시면 꼭 이 방법을 하시라고요. 아니 신세계에도 지금 쿠팡한테 물어줘 내리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같은 당근을 팔더라도 그리고 그 물건 내가 떼어서 팔지만 나만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무자본인데 정말 기회비용도 없는 거예요? 없죠. 어떻게 없어요?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 무자본이라고 하는 거, 아니, 솔직히 가게를 해도 다 무자본이잖아요. 들어가는 거 보증금이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물건 밀어주면 외상이고,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 무자본이지. 실제 무자본이라고 하지만 이런저런 형태로 비용을 내게 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면 이게 무자본이 아닌데 우리들은 당장에 들어가는 지출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 어떤 해외 구매 대행 뭐 이런 것들도 뭐 어쨌든 받아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따져보면 허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입에 관련되어 가지고 해외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환불해서 내가 책임지면 해외에서 해주나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하게 또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게 온다거나 뭐 이건 내 꼼꼼히 검토를 하겠지만요. 여러 가지 내가 통제하지 못할 만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물건 내가 떼어서 팔지만 나만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좀 더 싸게 주든 아니면 자꾸 과도한 광고비나 노력이 들어가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분명히 있다. 이 판국에서 내가 그래도 무자본 창업이 됐든 뭐 이커머스가 됐든 승리를 하고 싶다면, 이기고 싶다면 이 방법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똑같이 생각을 해봐요. 뭔가 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약간씩은 다를 겁니다. 하다못해 자동차를 사더라도 뭐 해외 구매 대행 자동차는 아니지만 뭐 자동차를 사더라도 드라이브 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걸로 먹고 살려고 문수업 이런 것도 있고, 장사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폼 잡으려고 막 오픈카 같은 거 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수요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수요에 맞게끔 내가 바뀌어서 그쪽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장사를 하려고 차 사는 사람들, 포터나 이런 거, 그러면 자동차를 잘 팔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어떤 뭐 장사하고 싶은 품목에 대한 도매 어떤 거래처 잘 좀 해줄 수 있게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중간에서 중개해 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큰 무기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물류 배송을 하면서 탑차를 팔라 그래요? 그러면 물류 배송처 거래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물류 배송하면서 맨날 뭐 내가 배송만 할 건 아니니까 나중에 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창업을 하려 그러면 그럴 때 적절하게 창업 교육을 할지 마케팅 대행사를 할지 이렇게 연계해 줄 수 있는 나만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 어차피 똑같은 차를 팔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방향으로 팔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물건만 보면은 이게 큰 게 없는데 비싸면 비쌀수록 물건 외에 방금처럼 물건을 구매하는 목적이 반드시 이 부각이 되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어필해 주느냐에 따라 경쟁사보다 가격이 좀 비싸도 어쨌든 간에 내가 가격이 자동차를 따지면 자동차만 가지고 승부를 볼 게 아니라 자동차를 사는 그 구매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서비스들을 더 기획해서 창의적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많은 승패가 갈립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볼까요? 내가 당근을 파는데 당근 자체를 그냥 당근으로 야채 가게 내가지고 팔면 쿠팡에 곰곰 당근 있잖아요. 그거 그냥 저렴하고 집 앞까지 갖다 주는데 못하러 동네 야채 가게에서 사 이거를. 그런데 당근, 이제 그 해독 같은 거 살 때 먹잖아요. 당근, 비트, 사과, 시금치, 슈퍼푸드 이런 것들만 위주로 판매하는 샵을 연다라고 치고, 우리 가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든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가게를 내서 우리 쪽에 가게에 오게끔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커머스여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예시를 이렇게 들었을 뿐이지. 일반적인 야채 가게 차리면 아니 신세계에도 지금 쿠팡한테 물어줘 내리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같은 당근을 팔더라도 해독을 위해서 사과, 비트 이런 거, 사과만 해도 신맛, 단맛이 이렇게 있잖아요. 단맛을 5단계로 나누고 신맛을 5단계로 나누고 5 곱하기 5는 25, 25가지의 단맛, 신맛의 이런 사과가 론칭되게끔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 사과 맛있게 먹기 이런 거를 주제로 왜 사과 먹어요? 내가 해독되려고. 해독을 위한 챌린지도 열고, 해독을 위한 것도 다이어트를 위한 해독도 있고, 어떤 암 환우들, 병에 관련된 내 몸 회복을 위해서 하는 해독도 있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해독 클래스도 열고, 교육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하고, 함께 모여 공부도 하고, 같이 먹는 거 챌린지 대회도 열고, 내가 그거에 맞게끔 어떤 식단 조절도 좀 해주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같이 벌이면서 우리한테 당근을 월 정기 구독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독을 만든다면, 쿠팡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사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쿠팡보다 뭐 2배, 3배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당근 가격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코칭 비용이나 스터디 비용들이 있으면 약간 웃돈을 받고 이러면서 회비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이런 걸 만들면 12인 1조의 팀 한 10개 팀만 만들고 한 달에 내가 야채, 나한테 채소를 사 먹는 사람으로부터 한 10만 원씩만 더 벌어도 벌써 이렇게 100명이 10만 원씩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별도로 스터디, 챌린지, 컨설팅 다양한 형태의 또 이 당근 외에도 쉐이커, 보틀러, 다양한 이걸 잘 건강하게 먹기 위한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신선한 식자재랄지 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면은 봐봐요. 당근이라고 하는 어떤 먹는 내 상품 외에도 내가
별도의 특정 목적으로 이 구매를 하게 되는 사람들을 결합시켰고, 이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나의 제품들과 추가되는 여러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프라인으로 얘기했는데 온라인이라고 안 되겠냐고요. 온라인 상이면 오히려 더 낫죠. 전국에서 벌어지는 뭐 줌을 통한 강의와 인터넷 강좌와 배송, 그리고 챌린지 팀들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면서 당연하게 내 당근을 사 먹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맨날 정해진 상품을 노출시켜서 팔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딘가에는 나보다 더 싼 게 있을 것이고 별로 그게 안 달라요. 그리고 비슷하게 아무리 노출 잘 시켜도 잘 팔린다는 소문 퍼지면 다 따라하잖아요. 메뚜기 단철이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계속 많은 제품들을 양떼기로 막 소싱해다가 광고해서 뭐 팔아내고 규모 경주로 가면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되게 이커머스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본도 조금 빈약하고 뭔가 지금 뭐 잘 모르고 마케팅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유리하거나 불리하다 이거는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와 나만의 고객 시장을 명확하게 잡고 이것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구매가 이렇게 되는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나의 무형의 상품들도 함께 섞을 수 있는 거. 왜 요즘 보면 유튜브에서 물건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것들의 어떤 시대적 발로가 아닐까 싶어요. 당연하게 노출에 의해서 상세 페이지로 후킹되는 시절을 지났다. 팬덤과 그리고 제대로 된 나의 니즈를 건드려주는 이런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섞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거고, 유튜브에 이어지는 오프라인 활동들과 또 직접적인 연계관계를 갖고 있는 연락처가 있어야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톡방과 통화, 모임 이런 것들까지도 나아가주면 더 좋겠죠. 아마 유튜브 쇼핑이 활발하게 되고 나면은 그런 형태가 그 다음에 모델이 아닐까. 유튜브 내에서 메신저 같은 기능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유튜브와 카톡의 조합, 줌의 조합, 그리고 각종 오프라인 활동의 조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으켜내는 매장, 점포의 새로운 개념의 탄생, 이런 것들이 앞으로 2025, 26, 27 나가면 생기지 않을까요? 일단 알리테무, 이게 가격이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요. 거기 시켰더니 이상 올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 상식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중국 내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원을 받고 이걸로 그냥 폭탄처럼 밀어내지만 결국 끝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존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내가 똑같은 걸 사는데 알리테무랑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쿠팡에서 곰곰 당근하고 싸워서 굳이 똑같은 당근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더 줄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해가지고 실제 그것처럼 제대로 된 나만의 컨텐츠로 나만의 고객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한테 와서 살 확률이 높잖아요. 단지 물건만을 사는 게 아니다. 손님은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구매를 하는 거다. 그럼 그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 테무와 경쟁하지 말고 그냥 그 영향 안 받는 영역에서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꼭 내가 왜 그런 정해져 있는 데서 억지로 이겨야 돼요. 그냥 동네 1등 하겠다고 경쟁하지 말고 나 혼자 있는 전국 1등 해라, 이런 게 뭐 적절한 비유일까요? 자, 2025년엔 너무나도 이 레드오션인 곳에서 어떻게든 피튀기든 경쟁하지 말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게끔 나만의 영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계속 그 고민을 해보시면서 25년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